자, 스포츠 분석 유일 5년 연속 10연승 달성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4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압도적인 축구 적중률들을 기반으로 야구 시즌 5년 연속 10연승과 NBA 미국 축구 분석까지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아래 유튜브 댓글창 보시면 제가 링크 한 개 남겨드렸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제 모든 10연승 이상 기록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최근에도 10연승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추세죠. 지금 스포츠 분석판에 10연승을 보기가 정말 어려운데 아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10연승을 보게 된다면 아마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 짓거리 우리는 4년 동안 10번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보시겠지만 앞에 야구 모양 전부 다 야구 10연승입니다. 야구 10연승만 총 8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다 또 10연승이라고 또 봐주시면 좋고, 우리가 또 지지난달 6월달에 월드컵 개막전 올킬로 또 이렇게 11연승 만들어드리면서 이 5년 연속 10연승 기록도 이렇게 또 만들어드렸다 보니까 참고 한번 해보실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댓글들까지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10연승이란 기록을 제가 이 바닥에서 가장 많이 찍었을 거예요. 아무튼 4년 동안의 모든 기록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고, 약간 요거는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4년은 저는 축구 쪽에서 배당적인 부분에서 세울 수 있는 기록들을 아마 다 세워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음먹으면 늘 해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4년 기대 한번 해주시고, 어쨌든 데이터표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좋아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뭐 하루 패키지나 주 패키지 월 단위로 받아보실 분들 이렇게 또 유튜브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야구 그리고 K리그 분석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리그는 금액업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우리 K리그 성적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지금 마우스가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 돌아간다 이제. 직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K리그 구간에서 이제 최근 2달 정도 이렇게 이런 성적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K리그는 15일 중에 13일이 적중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6%. 그리고 우리가 직전 이거 너무 아쉬웠던 수원 삼성이 심판 오심으로 인한 이거를 또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 올킬로도 상당히 또 괜찮아요. 또 직전 경기도 우리가 K리그 올킬 만들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K리그 2연속 올킬과 그리고 5연승 도전 구간은 금액업으로 잘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요미우리와 야쿠르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미 선발 투수입니다. 오늘 스펜스 하워드입니다. 1승 1패, 방어율 2.2점대고요. 이제 라쿠텐에 있었던 선발 투수였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좀 볼 배합이 간단하고 9위로 먹고 살던 선수였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조금 더 좋은 선수다, 그런 유형이다 보시면 좋겠고, 야쿠르트 선발 투수가 오늘 오쿠가와 야스노부입니다. 4승 7패, 방어율 3.2점대고요. 오쿠가와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가 더 나아요. 이게 아무래도 야쿠르트 애들은 홈 경기를 메이지 진구장이라는 타자 친화적인 넓은 탁구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 원정 경기 피칭 내용들이 더 좋아지는 선수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오쿠가와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공격적으로 직선적인 피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타력이 좋은 팀들이나 어떤 이제 홈런 비중이 높은 팀들을 만났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일단 오쿠가와가 두 가지로 봅니다. 원래 요미우리를 상대로 정말 잘 던지던 선수였어요. 뭐 방어율도 2점대였고 올 시즌 전까지는 방어율도 2점대였고 WHB 같은 경우에도 0.9점대로 상당히 훌륭한 선수였습니다만 이번 시즌에 좀 크게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 시즌 총 4번의 맞붙음 속에서 1승 2패 그리고 방어율이 5점대고요. WHIP가 1.3점대, OPS가 무려 8할이 또 기록이 됩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홈런도 많이 맞고 장타도 많이 맞고 유독 요미우리에게 많이 약했던 게 바로 이 오쿠가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볼에 힘을 믿고 던지는 건 좋습니다만 요미우리 상대로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실 투구 패턴들은 그렇게 좋았던 적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요미우리 경기, 뭐 어제 경기도 그랬고 엊그제 경기도 그랬고 요미 경기는 다 맞춰드렸잖아요, 그죠? 또 최근에 우리가 엊그제였죠. 요미 경기 축 잡고 가서 또 올킬도 내드렸습니다. 요미우리는 제가 어제 얘기 드렸지만 한 가지 보시면 돼요. 마운드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팀이냐 없는 팀이냐를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스펜서가 원래 이제 투피치 형태로 던지다가 일본 야구 오고 나서 커브도 비중도 많이 올렸고 약간 이제 체인지업, 그 다음에 슬라이더, 커브, 포심 이렇게 4개의 교정을 굉장히 섞어서 많이 던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좋은 피칭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직전 경기도 무실점 피칭 한번 하기도 했고요. 야쿠르트를 상대로도 좀 더 강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피칭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운드에서 큰 실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 오늘 이 경기라고 보고, 또 유독 지난 시즌부터 야쿠르트가 도쿄돔에서 좀 많이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5.5가 아니라 6.5를 줬어요. 일단은 어쨌든 오쿠가와도 이번 시즌 흔들리긴 했지만 요미 상대로 워낙 요미 상대로 좋았던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데뷔 시즌 이래로 한 번도 막 크게 흔들렸던 적이 없던 팀이라 요 경기는 가장 먼저 보는 그냥 언더 쪽으로 한번 보고 싶고요. 사실 이게 프랜승을 야쿠르트가 받았기 때문에 저는 프랜승 보고 싶긴 하거든요. 승일무에다가 1점차 경기 보고 있기 때문에 뭐 2대3, 뭐 3대2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 오쿠가와가 또 터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배당 메리트까지 살린 언더를 챙겨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냥 고배당 치실 분들 승일무로 한번 빼보시고 저는 이거 그냥 언더 쪽 이렇게 한번 활용해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요미 승도 별로 안 땡기는 게 배당이 너무 짜요. 1.4배당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언더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요코하마와 히로시마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을 보고 좀 의외긴 했습니다. 요코하마가 아무리 홈 경기고 최근에 타격의 분위기가 좋다라고는 합니다만 1.3배당을 받았어요. 일본 야구에서 1.3배당은 한신 정도, 뭐 소프트뱅크 정도나 돼야 받을 수 있는 배당인데, 요코하마가 아무리 홈 경기라고 할지라도 1.3배당 좀 낯섭니다. 그죠? 아즈마가즈키가 선발 등판할 때도 못 받는 배당을 오늘 일단 요코하마가 받았다. 일단 홈팀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오늘 타이라입니다. 이번 시즌 3승 6패, 방어율 3.6점대. 원정팀 선발 투수 오늘 히로시마 모리시타 마사토입니다. 5승 6패, 방어율 4.5점대입니다. 모리시타는 근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송을 오래 했으니까 제 방송을 오래 봐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일본 야구를 꽤나 오래 시청해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24년도 때부터 모리시타 마사토 잘 던질 때부터도 얘는 분명히 언젠가는 터질 거다, 고장 날 거다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 좋은 습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주자를 너무 많이 쌓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땅볼 유도가 굉장히 잘 되는 투수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오릭스 가 있는데 구리아렌 형님 있었을 때도 얘가 땅볼 유도 능력이 가장 좋은 선발 투수였단 말이야. 그리고 히로시마에서도, 그러니까 생긴 게, 저는 잘생긴지 모르겠는데 생긴 게 잘생겨서 그런지 되게 많이 밀어줘요. 막 광고 같은 거 다 나오고 팬도 제일 많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노력형이 아니야. 노력을 안 하는 모습이 분명 보여요. 왜냐면 매 시즌마다 구종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평균 구종 가치가. 그래서 저는 이 선수를 보면서 왜 이렇게 너무 스타성에 집중을 하느냐. 차라리, 왜냐면 투구 패턴들이 좋으니까 더 노력하면 더 좋은 투수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망가지겠다 했는데 결국 이번 시즌 망가지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 5점대, 7월에 방어율 7점대 못 씁니다. 고장 많이 났어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저는 모리시타 마사토의 뭔가 오늘 좀 특별한, 뭔가 본인만의 동기부여가 좀 필요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피칭 스타일 자체, 디자인 자체는 요코하마한테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애초에 땅볼 유도를 이제 기준으로 던진 선수이기 때문에 낮은 볼들의 방망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요코하마가. 그런 부분에서 상성은 나쁘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모리시타 마사토가 요코하마를 상대로 상대 성적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방어율 2.9점대에 WHP 1.2점대, 나쁜 그런 구간들은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또 반대로 이제 타이라 켄타로 같은 경우에도 히로시마 상대로 방어율 3점대, WHP 1.1점대, 그렇게 나쁜 투수도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홈 경기 방어율 3점대로 더 좋아지고, 특히나 지금 요코하마 7월에 어떻게 본다면 가장 잘 던진 선발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방어율 2점대. 그만큼 오늘 차이는 많이 나요. 이미 선발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나 히로시마 지금 타선 너무 많이 갈렸고,
불펜이 그래도 히로시마가 조금은 낫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경기 7.5점을 때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언더 쪽 한번 보고 싶습니다. 타이라 켄타로도 모리시타 마사토도 양 팀을 상대로 많은 경기를 던져왔고, 특히나 모리시타 마사토가 이닝을 진짜 잘 먹습니다. 요커 상대로 거의 7이닝씩 먹습니다. 그런 와중에 3점씩 끊어준다라고 한다면 매우 훌륭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뭐 요코하마의 타격이 뜨거워서 7.5? 이거는 언더라고 봐요. 다만 요코하마가 질 경기는 아닌데 마힌승까지 집기에는 모리시타 마사토가 8월달도 또 터질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전 요거 승일무 볼게요. 요코하마 승은 보되 승일무짜리 경기를 보고 히로시마 프랜승을 보면서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언더가 깨지려면은 진짜 초반부터 요코하마가 뭐 한 6득점, 5득점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아예 기울어진 게임이 될 것 같아서 일반 승은 딱히 쓸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쓸 거면 차라리 마인승을 썼지. 그런 마인드. 자, 다음은 한신과 주니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로토 대전입니다. 그죠? 한신 선발 투수가 사이키 히로토입니다. 7승 4패, 2.8점 방어율. 주니치 선발 투수가 타카시 히로토입니다. 2승 6패, 방어율 3.9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직전 경기 여러분들 타카시 히로토의 피칭을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제가 그때 주력으로 들고 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를 보셨겠지만 볼 미쳤어요. 진짜 볼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타카시 히로토가 24년도 때 거의 뭐 사바무라 페이스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25년도에 소포모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확 하락세를 한번 꺾였다가 이제 7월달 중반에 그때 언제였냐, 저기 그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 교류전에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그때 한번 무너졌거든요. 그랬다가 조금 흔들리다가 7월달 방어율 0.6점대 찍습니다. 이게 구종 가치가 말이 안 돼요. 지금 9.6점대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타카시 히로토의 24년도 피칭 내용을 또 한 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게 타카시 히로토 결정구가 스플리터거든요. 포크볼이 아니에요. 조금 더 파워 형태야. 좀 더 힘이 좋은 포크볼인데 헛스윙 비중이 상당합니다. 43%예요. 이 정도면은 거의 컨택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7월 달에 피안 타율이 1할 3푼입니다. 네, 그만큼 압도적인 피칭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타카시 히로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 자, 또 한 명의 히로토입니다. 오늘 한신 선발 투수 사이키 히로토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는데, 사실 지금 한신의 마운드는 누가 올라오더라도 상관없이 이닝을 첫 번째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한신이 최근에 묻었던 경기들의 대부분들이 선발들이 생각보다 너무 일찍 강판이 되면서 불펜 소모율이 커졌다라는 건데, 이게 사이키 히로토 형님이 그래도 홈 경기 방어율 1.1점대, 다만 오늘 교세라돔이긴 합니다만 교세라돔이랑도 상승이 좋습니다. 그리고 7월달의 방어율도 2점대를 기록을 해줍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신이 그래도 이닝 히팅이 되는 선수가 저는 히로토 형님 말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방금 슬쩍 흘려드렸지만 오늘 경기가 교세라돔인데, 이제 이유가 그 고시엔 다들 아시죠? 그 고교 야구 고시엔,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뭐 3주 동안 하는가? 그래서 고시엔 구장을 지금 못 씁니다, 한신이. 그래서 이제 교세라돔을 번갈아 가면서 오릭스랑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주니치 선발 투수 타카시 히로토가 교류전에서 그때 복귀했을 때가 교세라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개박살 났죠, 한번. 3이닝 못 넘기고 박살나고 한번 내려갔습니다.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유독 이게 웃긴 게 왜 약한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한신 상대로 좀 많이 약해요, 타카시 히로토가. 이번 시즌도 3번의 선발 등판을 해서 그래도 이닝당 6이닝씩을 먹어주는데 방어율 6점대, WHIP 1.7점대, OPS가 8할대입니다. 이거는 상성상 뭔가 맞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통산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한신 상대로 방어율이 거의 4점대, 그리고 WHIP 1.3점대, 24년도 때 그렇게 좋았을 때도 유독 한신을 만나면 좀 약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건 한신 승이다. 다만 이제 한신도 교세라돔이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날까라는 좀 생각을 하기는 해요. 어쨌든 마힌승까지 보도록 하고 언더오바는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신이 뭐 홈보다는 원정 경기에서 좀 더 타격이 살아나는 팀이니까.
자, 그 다음은 리오넴과 라쿠텐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리온 선발 투수가 오늘 타츠코타입니다. 3승 6패 방어율 3.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라쿠텐 선발 투수가 우레냐입니다. 2승 4패 방어율 4.8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츠코타 잘 던지지 않냐? 뭐 호세 우레냐 볼 좋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상성이 서로에게 좀 안 좋아요. 타츠코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직선적인 구종인데 존이 많이 몰리는 이제 볼들을 많이 씁니다. 물론 타점이 좋아가지고 위에서 찍고 또 이제 결정구가 포크볼이기 때문에 이런 교란이 좀 가능하기는 한데 라쿠텐의 존 설정이 워낙 좁기 때문에 생각보다 라쿠텐을 상대로 좀 볼넷이 많았어요. WHIP가 1.4점대입니다. 맞대결 상성에서 OPS도 7할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막 엄청 약했던 건 아니거든요. 방어율 2점대면은 엄청 약했던 건 아닌데 항상 좀 주자를 쌓아놓고 게임을 했었던 선수였다. 라쿠텐을 상대로 그렇게 보시면 좋고, 그리고 우레냐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근데 실투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시즌 리오넴을 상대로 한 경기 선발 등판에서 5이닝간 무실점을 한번 기록을 하긴 했는데 이게 싱커볼러기 때문에 이게 까딱 잘못 던지면은 이 에스콘필드에서는 홈런이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에서 전 요 경기 오바밖에 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양쪽 다 오늘 뭐 최근에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뭐 타츠코타나 우레냐 같은 경우에도 잘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이게 어쨌든 리오넴과 라쿠텐은 항상 오바를 동반을 많이 하는 양 팀이기 때문에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굳이 한 명이 이긴다면 리오넴 승이나 마인 승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8.5점이니까 존나 터무니없게 그냥 언더가 떠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초반부터, 그러니까 전반 우리가 그러죠. 5이닝이라 그러지. 전반부터 그냥 오바 찍고 시작하던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막말로 갔다가 8.5점? 리오넴이 홈 경기에서 9점도 찍을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보기 때문에 언더를 건드리기에는 근데 기준점이 좋으니까 언더를 건드리기에는 조금 쫄리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언더 가실 분들 가셔도 상관없긴 한데요. 제가 이 경기에 건드리질 않아가지고 저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이브랑 소프트뱅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브 선발 투수 타카시 코나입니다. 8승 5패 방어율 2.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래서 메이저리그 가겠나 싶어요. 하여튼 이번 시즌 그래도 최근에 한 3년 중에 제일 잘하고 있는 시즌인데 좀 더 잘해서 메이저리그 포스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마이 타치야처럼. 소뱅 선발 투수가 오늘 마츠모토 형님입니다. 6승 2패 방어율 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타카시 코나입니다. 홈 경기에선 천하무적이에요. 근데 7월달에 좀 흔들렸죠. 원래 얘가 홈 경기 방어율 0점대였거든요. 근데 7월달에 좀 흔들리면서 1.4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7월달 방어율이 7점이에요. 뭐가 문제냐? 장타를 또 맞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근데 타카시 코나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주자를 쌓아놓고 장타를 맞아요. 그러니까 장타를 먼저 맞고 주자를 쌓는 순서가 아니라 볼넷 주구장창 내놓고 장타 몇 방 맞으면서 무너지고 결국 불펜도 필승조 못 올라오게 만들어서 패율 늘리고, 이게 이제 코나의 안 좋은 습관의 반복이고 작년에 그 악몽이 또 떠오르는 패턴들을 반복하고 있긴 하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소프트뱅크의 타선을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좀 오늘 잘 던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반대로 마츠모토 하루 같은 경우에도 이 형님 원정 경기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정 경기 가면 안 되는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 딱 2명 얘기해 드리잖아요. 스튜어트 절대 가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마츠모토가 홈 경기 방어율이 1점이에요. 근데 원정이 5점이야. 상당히 흔들립니다. 7월달에 2점으로 좋기는 했는데 글쎄요, 굳이 건드려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자, 무엇보다도 타카시 코나가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좀 극상성입니다. 이번 시즌 타카시 코나가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5번의 경기를 치렀고요. 이 과정에서 평균 8이닝씩을 먹는데 방어율이 1.1점대면서 WHIP가 0.6점이 나옵니다. OPS입니다. 피안타율도 아니고 피장타율도 아닙니다. POPS가 3할 6푼입니다. 이거는 극상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마츠모토 하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세이브를 상대로 방어율 4점대, WHIP 1.4점대, OPS 8할대, 거의 코나가 기록하고 있는 기록의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를 또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세이브가 이 상태에서 역배를 받았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선 때문이에요. 타선. 제가 최근에도 세이브 막 걸러가고 했던 이유가 이런 타선 때문인데,
결국 이번 시즌 내내 또 한 번의 문제를 일으키는 타선 세이브에 이거는 언더 쪽으로 빼시거나 저는 이거는 오바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2.5점을 극복 못할 정도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소뱅 경기는 프렌 건드리는 게 아니기는 해요. 소프트뱅크 타격이 워낙 좋기도 하고 한 번에 점수를 많이 내는 팀이기 때문에 2.5점이면은 뭐 거뜬할 거라고도 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소뱅, 프렌, 그 다음에 역배, 그리고 언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타카시 코나가 7월달에 흔들렸으니 8월달도 흔들리겠다는 느낌보다도 8월달에는 좀 잘 던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값, 그리고 워낙 이번 시즌 소프트뱅크로 좋았으니까 한번 건드려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지바롯데랑 오릭스 경기인데요. 이런 경기는 그냥 역배 찍고 오바 찍겠습니다. 오릭스 역배 프렌 오바 찍도록 하겠고, 제가 굳이 안 건드렸던 경기기는 했는데 뭐 어차피 지바롯데가 홈 경기기도 하고, 그리고 오릭스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원정에서 좀 빠따가 좀 아쉬운 팀이기는 해도 오릭스 오늘 불펜데이고 지바롯데는 최근에 7월달 방어율 8점 레벨에 또 선수가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바 흐름 속에서 오릭스 역배까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최근에 오릭스도 장타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역배인가요? 세이브가 역배입니다. 이 경기 세이브 역배입니다. 자, 이제 K리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KBO 없는데 좀 허전하긴 하다, 여러분들. 그죠? 주간 야구를 6경기밖에 분석을 안 하니까 좀 허전하긴 하네. 자, 이제 K리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K리그 2고요. 다들 머릿속에 일단 넣어놓고 알아두셔야 되는 한 가지는 일단 첫 번째 뭐냐면 K리그 2라는 리그가 사실 오바가 많이 나는 리그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EFL,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잉글랜드 2부 리그, 그리고 J리그, 그리고 K리그 2까지는 웬만하면은 언더가 좀 잘 뜨는 리그기는 해요. 근데 유독 K리그 2가 이번 시즌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평년 대비해서 올해가 평균 득점률 값이 가장 높은 해가 올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다. 어쨌든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올 오바를 다 봐드리긴 할 건데, 왜냐면 맞붙는 팀들이 다 보면은 이 난타전을 좋아하는 팀들이에요. 이 모든 6팀들이 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바를 다 봐드리긴 할 건데 분석을 잘 들으시고 좋은 오바를 잘 골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자, 아무튼 오늘 아산이랑 안산 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 아산입니다. 뭐 충남 아산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경기력이 좀 들쭉날쭉하긴 합니다. 우리가 아산을 최근에 좀 종종 쓰기도 했었고, 직전 경기도 성남 상대로도 2대0 승리, 반대로 화성 경기 원정 가가지고 3대2 패배, 전남 원정 가서 1대0 패배, 김포 원정 가가지고 0대2 승리. 얘들은 패턴이 없어요. 제가 보통 K리그를 분석을 할 때 패턴도 보고 맞대결 상성도 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충남 아산은 패턴으로 잡을 만한 팀은 아니고요. 최근에 감독이 바뀌면서 전술한 한계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되게 좀 밸런스를 따지는 그런 팀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빌드업과 그리고 공격을 조금 더 중시하는, 그러다 보니 실점은 하되 득점을 못하는 경우는 좀 거의 없는, 그게 충남 아산의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경기 조금 불안한 건 뭐냐면 안산이 선제골을 넣고 시작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안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공격에 몰빵한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산의 수비값이 최근에 좀 수비값이 흔들렸던 부분들이 오늘도 좀 드러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늘 아산을 많이들 가실 거예요. 상성이 좋거든. 최근에 3승 1무 홈 경기에서. 그만큼 안산이 항상 아산 원정 경기에서 많은 실점값과 좀 어려운 경기들을 반복을 해왔던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산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아산을 가야 될 만한 경기인데, 저는 두 가지로 볼게요. 양득이 충분히 가능한 경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먼저 하나를 꼽자면 오바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득점 사이즈로 갈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아 보이는 상황이고, 특히나 안산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평균 실점이 거의 1.6, 1.7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아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폭발력이 좋아요. 은근히 승리할 때 쏠쏠하게 마행승을 꼭 잘해주는 팀이 지금 충남 아산이기 때문에 아싸리 저는 아산 가실 분들은 마헨슨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 또 중원 밸런스에 손준호가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볼을 좀 더 유지하거나 경기를 리드하는 거는 충남 아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충남 아산은 공격 3라인이 올 외국인이에요. 그죠? 비티니어, 데니손, 은고이까지 올 외국인이라 득점이 안 나올 팀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득을 포함한 오바와 가까운 경기 이 경기라고 보고요. 아산 컨택하실 분들은 마헨승으로 고배율 한번 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경기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포와 청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K리그2에서 지금 이제 얘들이 20경기, 19경기 정도를 반복하는 동안 역대 K리그2가 출범한 이후로 역대 초반 무승부 페이스가 가장 빠른 팀, 제가 충북 청주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니 19게임을 하는데 여러분들 13경기를 물을 찍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무게임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청주의 문제는 뭐냐면 공격과 수비가 다 안 되는데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공격이 되는 날은 수비가 안 됩니다. 수비가 되는 날은 또 공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언더 오버에 대한 특이점도 없어. 다만 이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좀 무너질 때 크게 무너지는 경향들은 분명히 좀 있다. 반대로 청주가 원정 경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좀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홈 경기에서 수비 실점값과 밸런스가 더 흔들리는 팀이 청주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원정 경기에서 오늘 좀 타이트하게 게임을 할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얘들 또 재밌는 게 맞대결 성적도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만큼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던 게 어쨌든 김포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최근에 1승 4무 1패 지지도 않지만 이길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고, 반대로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1승 3무 0패 최근 4경기 동안 역시나 지지 않은 경기를 꾸준하게 했고, 양팀 맞대결 10경기도 3승 4무 3패 팽팽합니다. 그만큼 무승부가 가장 유력한 경기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맞대결 동안에 충북 청주가 김포를 상대로 2승 1무 김포 원정에서 꽤나 강했는데 이 과정 동안에 득점이 너무 잘 나왔어요. 평균 2득점씩. 그만큼 청주가 은근히 이런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상성을 많이 좀 타는 그런 팀이라서 K리그2에서도 저는 못해도 언더사이즈에서 무가 뜨거나 청주가 2골 정도 넣으면서 오버사이즈에서 역배가 뜨거나 둘 중에 하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접근할 때 청주 프랜승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고, 배당도 괜찮아요. 1.9배당이면. 그래서 청주 프랜승 쪽으로 먼저 한번 빼보고 싶고, 저는 그래도 이번 시즌 청주가 수비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바랑 역배를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청주 프랜승과 오바 그리고 역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제골이 이제 김포가 들어가면은 살아나는 거죠. 김포가 그냥 한 골 넣어버리면 아예 잠궈버리는 팀이니까 그거 아닌 이상은 그래도 프랜승이 가능성이 좀 높긴 하다. 자, 그다음에 경남과 대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금 대구에 대한 평가는 저는 K리그2 중에서 김해 다음으로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팀을 망가뜨렸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작년에 K리그1을 보면서 제가 대구 경기는 기똥차게 오바를 계속 끌고 갔거든요. 그냥 3.5여도 상관없어 오바, 2.5 개땡큐 오바, 계속 오바를 찍었던 이유가 지난 시즌에 K리그1에서 가장 수비가 안 되던 두 팀이 대전과 대구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는 이길 수 있는 경기도 막판에 수비가 안 되면서 극장 터지면서 내준 경기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강등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지금 K리그2에서도 초반에 잘했거든. 공격력이 워낙 좋은 팀이고, 사실 지금 대구의 공격 라인업만 놓고 봤을 때는 K리그2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징야, 에드가, 세라핌, 김주공 라인업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돼요. 미들 라인에서도 뭐 한국영도 있지, 장성호, 김대우, 손승민. 그러니까 라인업이 이게 거의 K리그2에서는 S급이라고 봐도 되는데 수비가 진짜 너무 안 됩니다. 직전 경기 화성한테 5실점 하는 거 보고 딱 마음을 먹었어. 오늘 이 경기는 대구가 이겨도 이거는 경남 역배를 가야 되는 경기다. 경남이 형들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패배가 없는데 이 과정에서 평균 1.9득점씩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도 경남 경기는 홈 경기일 때 제가 최근에 그때 마행까지 잡아드렸었죠. 한번 주력으로 끌고 간 적도 있었고,
경남이 홈 경기에서 공격력이 꽤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들은 이제 공격 라인에 베테랑들도 많은 팀이기 때문에 좀 적당하게 어느 정도 리커버리가 될 선에서 또 움직이는 그런 팀이기도 해. 대구의 원정 평균 실점값도 2실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의 원정 대구를 건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무리가 있습니다. 요 경기에 변수가 하나 있다면 아마 날씨 때문일 거예요. 지금 경남이 말도 안 되게 덥거든요. 그 부분에서 선수들이 뭐 지쳐가지고 뭐 제대로 된 경기력이 안 나온다, 이 정도 아닌 이상 아마 이거는 오바, 한쪽이 넣어도 3골은 넣을 것 같아요. 대구가 넣어도 3골은 넣을 것 같고 경남이 넣어도 3골은 넣을 것 같고, 아무튼 이거는 경남 역배나 프랜승이나 오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 수비는 좋냐라고 하시면 꾸준하게 실점을 합니다. 최근에 한 번 실점을 안 했어. 그때 안산이란 경기였나? 제가 그때 그 경기 마인 형들한테 그 주력이랑 그 다음에 좀 강조 드렸을 때 그때 5대0이었나요? 제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그때 한 번 빼놓고는 계속 실점을 합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에요.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왔습니다. 정말 센세이션이에요. 와, 이거 지금 K리그2에서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 시즌부터 그 K리그1이 14팀으로 바뀌거든요. 팀이 2팀이 더 추가가 돼. 그리고 K리그1에서 김포가 이미 자동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K리그2는 총 6팀이 플레이오프를 한다라고 합니다. 승격 플레이오프를 6팀이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성도 플레이오프권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와, 이게 단순하게 3연승이 아니라 공격력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비 안 좋은 팀들을 상대로 그냥 평균 3골, 3골씩. K리그2에서 이렇게까지 게임을 하는 팀은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화성과 오늘 서울 이랜드의 경기입니다. 옛날의 형들,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23년도 때인가 22년도 때인가 광주가 이랬거든요. 대전이랑 광주 그때 승격했을 때 광주가 이런 식으로 게임을 했거든. 아무튼 상당히 공격력이 어마무시하다.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평균 실점이 2실점, 평균 득점은 3득점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 오바 안 나면 개10 주작 경기다. 근데 보통 K리그2가 이렇게 몰리는 경기, 오바 몰리는 경기들 그냥 0대0 생무 띄우거나 1대1 생무 띄우는 경우는 종종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누가 이기던지 간에 오바찌가 찍으시면 되는 경기라고 봅니다. 이게 배당도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도 최근에 원정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은근히 이런 플레이오프 가시권 팀들, 강팀들 꽤나 잘 잡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도 저는 이 경기는 3.5가 아니라 이게 2.5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언더 봅니까? 오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하나 꼽자면 화성 역배 볼게요. 화성 역배나 무승부 아니면 화성 프랜승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언더 뜨면은 문제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변수는 날씨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오바 하나 보고 굳이 꼽자면 화성 프랜승이나 뭐 무승부 정도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수원 삼성과 김해 경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때 당시에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팔에 맞은,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달라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게 그렇게 끝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처럼 수원 삼성에 베팅을 하셨던 분들은 아니다, 이거는 골로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배트맨도 골이라고 집계를 해놨다가 이제 그 다음 날에 또 바꾸기도 했고, 그만큼 말이 안 되는 경기였어요. 그냥. 그리고 그 뒤에 또 심판이 사과를 하기도 했고, 그만큼 좀 논란이 있었던 직전 수원 삼성의 경기였습니다. 근데 수원 삼성이,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요. 그냥 초반부터 이겼으면 됐어. 2골을 안 쳐먹히고 그냥 한 골만 쳐먹히고 경기 뒤집거나 초반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누차 얘기 드립니다만 수원 삼성의 가장 큰 문제예요. 원정 경기 수비가 너무 안 돼요, 이번 시즌. 그러다 보니까 수원 삼성은 득점력이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선제 실점을 했을 때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이정현 감독이라는 감독 자체가 밸런스와 지키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고, 그래서 직전 경기도 먼저 선제 실점을 내줬던 게 좀 큰 화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오늘 경기는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수원 삼성이 뭐 이렇게 김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내려앉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부산 때려잡거나 뭐 이런 경기를 놓고 봤을 때 내려앉은 느낌은 없었잖아.
김해 같은 경우에는 내려앉을 거야. 다만 김해는 여러분들 내려앉는다고 수비가 되는 팀은 아니에요. 은근히 수원 삼성이 내려앉는 팀들은 좀 약합니다. 최근에 보셨겠지만 약팀들 내려앉아버리면은 꾸역 1대0 승하거나 0대0 비겨버리거나 1대1 나오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김해는 제가 누차 얘기 드립니다만 K리그 4팀입니다. 이번 시즌 평균 실점이 2실점이에요. 그러니까 최다 실점입니다. K리그2에서 평균 실점이 대구보다도 더 큰 팀이 김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원정 경기에서 득점 안 나오는 팀을 상대로 유일하게 김해가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졌어요. 그만큼 이 수원의 공격 밸런스나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김해를 상대로 홈 경기에서 잡힐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가장 큰 강점이 수비입니다. 평균 0.6실점, 현재 홈팀 통틀어서 가장 좋은 수비 실점 값을 갖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수비 차이가 이거는 그냥 하늘과 땅 차이야. 수원 삼성은 K리그 1급의 수비급을 갖고 있고 김해는 K리그 4급의 수비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볼 필요가 없는 경기였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원 삼성 가가지고 많이 데이셨던 분들은 오늘은 홈 경기이기도 하고 김해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K리그1에서 최상 레벨의 1티어 팀이랑 최하 레벨의 팀이 붙는 거기 때문에 1.2배당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의 전력차가 나버리면은 1.2배당 주는 거 인정이야. 그리고 마인승까지 가도 돼요.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수원 삼성 공격 보신 분들은 야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김해는 얘들은 진짜 팀 아닙니다. 뭐 물론 최근에야 김해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최근 경기도 안산한테 2실점, 뭐 충북 청주한테도 1실점, 서울 이랜드한테 3실점. 기본적으로 실점을 늘 달고 사는 팀이 김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퀄리티도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요. 애초에 팀 퀄리티 자체가. 어쨌든 수비적인 균열들까지 다 고려를 해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워낙에 뭐 헤이즈, 그 다음에 르본, 수원 삼성에도 파괴력은 떨어지지만 되게 이제 뭐 세트피스 잘하는 애들도 많고 발밑 좋은 애들도 많고 되게 다양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다득점 나올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 아무튼 이 경기는 수원 삼성 승, 마헨 승, 그리고 오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김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득점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뭐 강준모도 그렇고 이승재도 그렇고 저는 퀄리티 좋은 공격수라고도 생각이 안 듭니다. 그나마 이제 백하가 김해에서 유일한 외국인 득점 자원이기는 한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용인과 부산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냄새나는 K리그 경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산이 배당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부산이 안 좋거든요. 실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부산이 2위까지 여러분들 올라가는 과정이 우리는 K리그2를 초반부터 봐왔잖아요. 부산이란 팀이 이제 2위까지 팀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수비가 아닙니다. 공격력이에요, 공격력. 이번 시즌 초반에 보면은 수원FC도 좋았거든요. 수원FC랑 같이 득점적인 측면에서 원투를 낮추던 게 부산이었어. 그리고 홈 경기를 좀 미친듯이 잘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 초반부터 좀 치고 나갔던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홈 경기에서도 수원 삼성에게 4실점, 서울 이랜드도 2실점. 그러니까 이런 상위권 레벨의 팀들한테 다 잡히게 되면서 수비 실점 값에 대한 문제를 또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득점력이 죽어있는 현재의 부산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3경기 동안 2득점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용인 홈 경기에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용인도 이번 시즌 홈에서 1승밖에 없거든요. 이게 김해야, 형들. 아까 앞쪽에 얘기 드렸던 이게 이제 김해인데 하여튼 김해 말고는 용인도 이번 시즌 홈에서 승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산이 오늘 받은 1.86배당 뭐 그래도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저는 차라리 오바 쪽으로 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는 이거는 부산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1점 차이로 이길 확률이 많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 왠지 극장골 놓고 저는 부산이 2대1로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차라리 그냥 배당 메리트를 노리면서 헨무 한번 건드려보면 어떨까. 아까 아산 마행처럼 고배율을 한번 사용해 볼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경기 중에서 좀 가장 깨름칙했던 경기가 오늘 저는
이 경기였다. 2위 값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위권 레벨들 다 잡히기도 하고 부산승, 부산 햄무 그리고 오바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까지 다 봐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프리뷰를 들으시면서 이제 딱 느낌이 오시는 여러분들 경기들이 또 있을 거고, 어떤 경기들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쨌든 제가 금액업입니다. 오늘 금액업 구간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K리그 성적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훌륭해요. 지금 K리그를 저보다 잘하는 곳은 없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뭐 사실 86% 정도면은 거의 먹는다고 보시면 좋고, 또 지적 경기 올킬도 내드렸기 때문에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저는 오늘 K리그 같은 경우에는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주말에 그 네덜란드 리그도 개막을 하게 되면은 해외 축구도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